오늘 커맨드 패턴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 이 커맨드 패턴은 우리가 객체 제한 프로그래밍 할 때 객체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하죠. 근데 이 상호작용한다는 것이 한쪽 객체에 있는 어떤 메소드를 부르는 걸 통해서 상호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강아지 객체가 있다 그러면 짖어라 하고 강아지에 정의되어 있는 바크라는 메소드를 부를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호작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 명령 패턴에서는 그 요청을 실행해야 될 강아지가 있을 거고 그거를 이제 실행하게끔 부탁하는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명령을 해달라고 이제 부탁하는 쪽 그리고 그 명령을 실제 실행하는 쪽이 있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강아지를 조작하고 싶으면은 직접적으로 강아지를 가지고 이제 조작을 할 텐데 명령 패턴에서는 중간에 그 명령이라는 그 요청을 별도로 객체로 모델링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중간에 뭔가가 존재를 해서 그걸 통해서 어떤 명령들을 수행해 나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청을 객체로 캡슐해주며 파라미터 통해 다양한 요청을 처리할 수가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제 커맨드 패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맨드 패턴, 모든 경우에 모든 우리가 객체 지향에서 어떤 강아지를 짖게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명령 패턴을 가지고 모델링할 필요는 없는데 요청들을 뭐 큐에 유지하거나 로그를 유지하거나 요청을 취소하거나 그 요청들이 한 곳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쓰인다. 강아지를 짖게 하는 걸 한 사람만, 주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해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명령 패턴으로 모델링하면은 좋아지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 수행을 요청하는 객체와 그 요청을 실제 실행하는 객체의 연결을 느슨하게 해준다. 연산 수행 요청하는 거, 요청을 실제 실행하는 건 아까 강아지가 됐겠고요. 그래서 명령 패턴을 사용하지 않으면 인보커, 연산 수행을 요청하는 객체죠. 이 인보커가 요청을 실행하기 위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로그를 유지하기 힘들고요. 다른 요청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정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추상화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 교재에 등장하는 예제가 만능 리모컨이 하나 있다. 만능 리모컨이 있고 여기에는 7개의 on-off 버튼이 있어요. on-off 버튼. 그리고 광역적인 undo 버튼을 하나 가지고 있는 리모컨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집안에 있는 여러 기기들을 동작시키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설정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버튼은 에어컨, 두 번째 버튼은 TV, 세 번째는 불, 네 번째는 냉장고, 그 기타 등등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버튼에 연결을 하려는 기기들이 여러 다양한 종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어떤 메소드를 통해서 실행이 되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보통 보면은 다 on-off 기능은 있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on-off 기능이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 같으면 지금의 명령 패턴을 보기 전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 얘네들을 리모컨에 연결시키고 싶다. 그래서 1번에 연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시큐리티 컨트롤이라는 것을 1번에도 연결할 수도 있고, 내가 필요하면 7번에도 연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하려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편리하게 하려고 그러면. 버튼은 7개. 그리고 어떤 특정 버튼에 특정 기기를 꼭 연결해야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자유롭게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연결했을 때에는 그 기기를 동작시키거나 동작을 중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현한다. 명령 패턴을 모르니까 아직 알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연결하려는 기기의 얘는 지금 5개가 여기 주어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 뭐가 필요할까? 또 대답들이 없어. 어떻게 하면 돼요? 뭐가 필요해요? 지금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룸 라이트다. 킬 때. 그러면 킬 때 뭘 부르면 돼? on 메소드를 불러주면 되죠. 룸 라이트에 on 메소드를 부르면 돼요. 그런데 security control 같은 경우에는 on을 부르는 게 아니라 arm이라고 합시다. arm이라는 메소드를 불러야 돼요. 그럼 메소드 이름이 달라져. 그러면 그거를 구현하려면 어떻게 구현이 돼야 돼? 조건문으로 얘가 룸라이트면 on 메소드를 부르고 얘가 룸라이트가 아니라 뭐 다른 거면 arm을 부르고 뭐 얘가 또 다른 거면 뭐 다른 걸 부르고 그런 식으로 그것도 7개 버튼마다 다 프로그래밍이 돼 있어야 되죠. 근데 그렇게 7개마다 if 조건식으로 쫙 만들려고 그러면 힘드니까 어떻게 만들어주면 될까? 명령 패턴이 아니라고 치면 어떻게 만들어주면 인터페이스를 추가해서 같은 이름으로 그렇죠. 인터페이스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얘네들을 모두 아우르는 홈 디바이스 뭐 이런 걸 하나 만들어서 홈 디바이스고 키는 거 on, 끄는 거 off 뭐 이런 2가지를 해놓고 그것들을 얘네들이 자기 기기에 맞게끔 on, off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러면 모든 버튼들은 뭘 등록되는지 상관없이 그냥 현재 등록된 거에 on, off를 부르면 되죠.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보다 더 쉬운 방법이에요. 보다 더 쉬운 방법. 이제 명령 패턴을 보겠지만 명령 패턴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라는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두현이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의 하나의 문제점은 이 시작하고 끌 때 사용되는 메소드 이름이 우선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를 수 있고 지금까지 고려하지 못한 기기들도 등장할 수가 있고 그러면 뭐 홈 디바이스라고 하는 공통된 인터페이스를 두고 여기에 등록하려면 무조건 그거를 구현해라 라고 하는 방법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패턴들을 배울 때 그 패턴을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는 뭐가 있을까?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문제점은 알겠죠. 이 응용을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의 문제점이 뭐다라는 건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련의 조건문 형태로 슬로트가 완이 라이트면 on 부르고 뭐 게러지 도우면 up 부르고 이런 거죠. 그러면 저런 것들을 모두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가독성은 별로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가독성은. 왜? 게러지에도 도어에도 on이라고 하는 메소드 이름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off라는 것도. 얘는 원래 정상적인 이름은 up, down이겠죠. 뭐 open, close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그 open, close라는 이름이 별도로 존재하면서 on, off를 다시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기들을 하나로 묶는 방법도 있겠지만 안 묶으면서 풀어보려는 방법을 쓰려고 그러면은 별도의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얘네들을 직접적으로 조작하지 않으려고, 얘네들을 수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지금의 우리 앞에 얘기했던 그 문제는 해결되면은 얘네들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인터페이스 하나 둘 거니까 얘네들 다 뜯어 고쳐야 돼. 근데 이 기존에 있는 애들은 뜯어 고치지 않고도 비슷한 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냐? 인터페이스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터페이스에다가 그 언오프 기능들을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인터페이스에다가 여기다가
기기 1, 기기 2, 기기 3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통일된 인터페이스 가지려고 한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기 1, 기기 2, 기기 3은 그대로 있으면서 얘네도 수정하지 않으면서 기기 1 동작, 기기 2 동작 뭐 이런 식으로 또 만드는 거예요. 별도. 얘를 하나로 묶어서 인터페이스 묶어서 얘네들이 얘네들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요걸로 프로그램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러려면은 그 클래스 객체의 수는 요 기기만큼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지만 얘를 쓰는 그 리모컨 입장에서 보면 if문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if문이 그 슬롯 1에 뭘 할당하나 얘를 할당하나 얘를 할당하나 상관없이 동작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하나 더 두는.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것이 바로 명령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원래 강아지면 강아지, 뭐 TV면 TV를 다이렉트로 불러가지고 처리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과 상호작용할 때 해야 될 일을 통일시켜 놓고 요것들 가지고 인터랙션 하는 거야. 외부에서는. 얘가 가고. 그러니까 여기랑 이 외부 얘네들을 직접적으로 쓰는 얘랑 얘를 끊어준 거죠. 그렇게 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도 있다라는 게 이제 커맨드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드는데 그 교재에 나온 예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식당을 가면 고객이 있고 웨이터가 있고 주방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로 뭐 작은 식당은 그럴 수도 있죠. 주방장한테 김치찌개 하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웨이터가 있는 데서는 웨이터가 주문을 받고 웨이터가 그것을 주방장한테 가져다 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커맨드 패턴은 이런 개념이에요. 얘가 다이렉트로 얘한테 실제적으로 김치찌개를 끓이고 만드는 애는 주방장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중간에 뭔가 중개하는 하나를 더 두겠다라는 거고 얘를 더 두게 되면 여러 가지 이득. 아까 리모컨 같은 범용 리모컨 만들 때도 유리하고 또 뭐가 좋아지냐면은 이 요청들을 얘네들의 실행된 순서나 로그나 이런 것들을 되게 일괄적으로 간편하게 유지할 수도 있고요. 또 얘를 쓰다가 얘를 쓰고 싶으면 그걸 바꿔치기 하는 것도 늘 우리가 해세의 관계에서는 뭐가 돼? 바꿀 수가 있지, 동쪽으로. 그래서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하고 얘하고 얘를 분리한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어떻게 되냐면 클라이언트가 음식을 주문하는 사람이죠. 클라이언트가 커맨드 객체를 하나 만들어요. 김치찌개 끓여달라는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걔를 등록시켜 놓는 겁니다. 웨이터한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가 등록하고 난 다음에는 이 웨이터에서는 조금 안 어울리는데 내가 나중에 그거 지금 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을 시켜놓고 아까 리모컨 같은 경우에 여기다가 뭐 라이트 1 이렇게 등록해놓고 라이트 1은 실제 키는 건 바로 키는 건 아니라 내가 원할 때 키는 거죠. 그래서 요 3번에서 그 코맨드를 한 다음에 엑시큐트를 언젠가 미래에 이제 하게 되면 얘가 실제적으로 이제 이 코맨드에 의해서 이 리시버가 요리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코맨드 객체는 클라이언트가 해야 되는 거고 그것을 등록하는 것도 클라이언트가 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인보커가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엑시큐트를 실행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 액션들이 리시버에 의해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명령이 인보커 등록된 후에는 사용될 수도 있고 버려질 수 있고 여러 번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코드를 통해서 한번 몇 가지 경우를 좀 살펴보고 또 얘기를 진행해 볼게요.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room light라는 것부터. 얘는 리시버가 되겠죠. room light. on, off 두 가지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불. room light. 로케이션은 뭐 안방, 거실, 뭐 아기방 뭐 이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됐어요? 테스트 프로그램부터 먼저 잠깐 만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리시버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조작하는 거죠. 리시버를 바로 써서 하는 거고요. 커맨드 패턴을 이제 도입하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의 중간 뭔가가 거쳐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려고 이제 리모트 컨트롤, 그 리모컨을 하나 이제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 아니라 바뀔 텐데. 여기게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왔던 거고, 명령 패턴이 도입되면 어떤 식의 변화가 있는지를 좀 봅시다. 그래서 명령 패턴을 도입하려고 보니까, 클래스 아니구나. 우선, 이렇게만 보면 전략 패턴하고 조금 비슷한데 전략 패턴하고 조금 헤세이만 쓴다는 차원에서 갖고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구분해 보시고요. 코맨드의 실행. 그래서 코맨드는 execute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room light on command. 아까 light 좀 on 해가지고 불을 켰는데 이제는 그렇게 켜는 게 아니라 그걸 켜기 위한 그 명령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명령 객체는 늘 리시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 객체들은 그 리시버를 멤버로 가지고 있고 execute라는 메소드에서 리시버를 어떻게 조작하고 싶은지를 구현하게 됩니다. 구현하게 되면 실제 그러면 사용은 어떻게 하냐? 아까 테스트에서는 이렇게 테스트했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명령 객체를 이용해 가지고 실행을 하는 겁니다.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지 않고 이 라이트를 직접적으로 조작하지 않고 명령 객체를 통해서 조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고자 했던 건 뭘 만들냐면 이제 리모컨을 만들어서 리모컨의 각각 슬롯에다가 얘를 할당해 놓고 그 리모컨의 버튼이 눌렀을 때 이제 각각 기기들이 동작하는 것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모트 컨트롤을 만들면 우선 슬롯이 7개 필요한데 7개까지 만들기가 우선 귀찮으니까 하나만 만들고 치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보면 되게 전략 패턴하고 유사하죠. 그렇죠? 얘를 갖고 있고 얘를 세팅하고 얘를 가지고 실행하고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면 실제는 우리가 원했던 건 이건 필요하구나.
그래서 리모트 컨트롤에다가 룸 라이트 온 커맨드를 등록시켜 놓고는 나중에는 이제 버튼 프레스를 누르면 실제 불이 켜지는 형태대로 코딩이 되는 겁니다. 불 켜지. 그러면 불 끌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불 켰어. 불 끌라 그러면. 이런 형태에서 불을 끌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불을 끄는 그런 명령도 또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되게 번거로운 어떤 패턴으로도 여겨질 수 있어요. 각 명령 하나들을 다 객체로 만드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된 거를 가만히 냅두고 한번 좀 더 확장을 해볼게요. 끄는 명령을 만들고 싶으면 끄는 명령도 이런 식으로 객체를 클래스를 하나 또 정의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귀찮아서 이거 언제 만들고 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on, off, on, off. 됐어요? 그러면 이제 리모트 컨트롤에서 우리가 7개 기기를 등록할 수 있다고 하려고 했는데 7개 기기를 등록하고 싶어요. 그럼 이걸 모델링 어떻게 해야 될까? 7개를 등록하고 싶으면 7개 on, 7개 off 버튼. 그럼 어떻게 만들면 어떤 구조로 만들면 좋을까요? 7개 on, 7개 off. 이 리모컨에는 7개의 on 버튼하고 7개의 off 버튼이 있어요. on, off는 쌍이고, 요 각각을 이제 등록해서 이제 쓰는 거죠. 어떻게 모델링 할까? 배열 구조 어떻게? 7개니까 14개? 14개 배열? 아니? 원오프가 어차피 쌍으로 있으면 원오프 쌍으로 묶은 거를 배별로. 근데 온오프 쌍을 묶어주려면 또 다른 구조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또 다른 구조가 필요해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려면. 그래서 보다 더 간편한 방법은 뭐야. 이렇게 만드는 것도 괜찮을 수가 있어요. 구조를 on, off를 유지하는 내부 클래스 하나 정의하고 이것의
7개짜리 배열을 만들어도 되는데 간편한 방법은 on/off가 쌍으로 존재하면 이런 식으로 배열을 2개 써가지고 0, 0에는 같은 기계 거가 이제 들어가게끔 모델링 할 수도 있겠죠. 이제 set command는 이렇게 가기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는 on 버튼, off 버튼 이렇게 우리가 모델링 한번 7개니까 모델링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set command는 이제 이렇게 2개를 동시에 기기를 등록하는 형태로 가고요. 그러면 테스트 코드는 on right가 필요하고 0에 room light on 그리고 light off 그 다음에 엔터 안 들어갔나? 켜짐 꺼짐 이런 식으로 이제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만 쫙 해놓으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보면 리모트 컨트롤을 프로그래밍 건 되게 간단한데 이 리모트 컨트롤을 이렇게 간단하게 프로그램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명령들마다 요청들마다 이렇게 객체를 만들었죠. 그게 이제 부담스러운, 오직 프로그램 차원에서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여기 보면, 여기서 지금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할 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죠? 에러가 날 수 있는 부분. 온인지 오프인지 상태를 버튼에서 오프일 때마다. 그건 너무 고차원적인 거고, 그거 말고.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지금 보면은 이게 7개죠. 그러면 요 등록할 때 이 슬롯이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 execute 할 때 슬롯이 지금 할당이 안 된 슬롯을 쓸 수도 있죠. 그렇죠? 지금은 0만 할당해 놓고 썼는데
실질적인 여기 코드에서는 여기가 7개인데 7개가 다 세팅이 안 된 상태에서 실행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그거를 우리가 그거를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제 이해됐죠? 그렇죠? 슬롯이 설정이 안 된 상태에서 사용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슬롯이 설정된 상태에서 사용이 안 되게끔 우리가 코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돼? 색인이 유효한지를 봐야죠. 그렇죠? 여기서는 그 슬롯에 해당 뭔가 설정이 돼 있는지를 봐야 되죠. 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말고 이 부분은 조금 더 간결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할 때 그 빈 메소드 만드는 경우도 있죠. 일부러. 예를 들면 그 상속을 했는데 이 기능을 얘는 쓰면 안 돼. 그래서 재정의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빈 메소드로 그걸 재정해 버려서 걔가 불러더라도 아무것도 동작하지 않게끔 만들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뭘 할 수 있냐면 이런 애를 하나 만들 수 있어요. 노 코맨드라고 하는 더미 객체를 만드는 거예요. 노 코맨드. 노 코맨드는 아무것도 없고 빈 메소드만 있어요. 그럼 얘가 어떤 용도에 활용될 수 있냐 하면 리모트 컨트롤을 만들 때 아까랑 이렇게 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해돼요? 이렇게 더미 객체들을 다 등록시켜 놓으면 여기서는 어떻게 돼? 슬롯에, 그러니까 요 슬롯에 실제 객체가 있는지 없는지. 물론 이 슬롯이 7을 벗어나면 어레이 인덱스 아우터 바운드는 나겠지만 그거 말고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이런 객체를 이용하면 고민하지 않고도 쓸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애를 우리가 더미 객체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하는. 똑같은 강아지인데 더미 강아지를 만들 수 있죠. 뭐 불러도 다 빈메소로 만들어 놓고 그냥 할당해 놓는 거야. 그러면 걔를 불러도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등록되어 있는 데가 뭔가 비어 있는지 안 비어 있는지를 따지지 않아도 되죠. 그러면 요 코드를 리팩토링 한번 해봐.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 뭐가 문제가 있을까, 여기? 여기, 요 부분. 누가 리팩토링 한번 해보자. 요거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어? 맵? 맵? 자, 이렇게 놓으면 객체 몇 개 생겨요? 객체를 몇 개 만든 거야? 14개 만든 거죠? 14개 만들 필요 있나? 없죠? 어떻게 하면 돼? 싱글톤으로 만들어? 물론 싱글톤으로 만들어도 돼요. 방금 한 거랑
요거랑 동작의 차이 있어요? 없죠. 그런데 별거 아닐지 모르겠지만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게 더 낫겠죠. 아닌가? 응? 아까는 14개의 객체를 만든 거고 얘는 하나만 만들어서 걔가 다 똑같은 애한테만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제 쉽게 처음부터 저거는 교수님 저렇게 짜면 안 되는데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보면 코드를 보면 별거 아니지만 생각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명령 패턴은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이렇게 그 조작해야 하는 객체를 직접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중개해 줄 수 있는 명령들을 객체로 만들고 그 객체들을 이용해서 실제 실행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런 애들, 리모트 컨트롤 같은 애들을 짜기 수월해지고요. 또 장점들이 있습니다. 리두, 언두, 로그 유지 뭐 이런 것들이 비교적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쉽게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